자, 인버터 부분에 단상 풀브리지 인버터를 이용한 직류 전력의 교류 변환. 실습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구형파를 가지고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형파는 크게 좀 복잡하진 않죠. 이게 단순한 형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제어 신호 부분인데 제어 신호는 그러니까 우리가 IGBT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컬렉터고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게이트 해서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면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가 도통이 돼요. 0볼트가 들어오면 여기가 끊어집니다. 차단됩니다. 그런 식으로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게이트에 들어가는 신호죠. 게이트에 들어간 신호,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들어간 부분이 이쪽 시간 동안에는 도통이 되고 그 다음에 0볼트가 들어가는 이 부분 동안에는 차단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주게 되는데 출력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나오게 되죠. 출력이 지금 2번 하고 여기 3번 여기가 이제 출력이 되겠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전압 출력이고 3번은 이제 전류 출력 L 부하를 달았을 때 전류 파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류 파형은 직선적으로 증가했다가 직선적으로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예쁜 교류 모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예쁜 교류 모양으로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PWM 파형 이걸 넣어가지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PWM 제어 부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거 제가 실습한 거를 유튜브에 좀 올려놨거든요. 실습.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거는 이제 요걸 참고로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하드웨어 설정을 한번 보시면 전압은 직류 전압을 넣어줘야 되니까 7번하고 N번 해서 가변 직류 전압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입력 부분 초퍼 인버터 제어 장치에서 제어 입력 부분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모드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같은 PWM 모드가 아닙니다. 초퍼하고 PWM 이 모드가 아니라 스텝스 모드를 사용을 해요. 이게 스텝스 모드가 이제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비교기 형태 비교기 제어하고 같은 원리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플러스하고 이렇게 해서 전압 두 개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기준파에 삼각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연파를 넣어가지고 삼각파가 정연파보다 높은 부분에서 ON이 되고 삼각파가 정연파보다 낮은 부분에서 OFF가 되는 이런 비교기 형태 이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텝스 모드를 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단 3개 1번, 2번, 3번 부분에다가는 기준파로 이제 톱니파를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를 넣어줄 건데 그라운드는 이제 요 스텝스 모드가 조금 뭐랄까 비교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걸 비교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폭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준파에 대한 폭을 넣어주는 부분인데 폭을 0볼트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넣어줬습니다. 폭을 0볼트로 해서 그라운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파형을 정연파를 넣어가지고 정연파랑 삼각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출력 온오프를 시켜주는 그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초퍼 인버터 제어 장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GBT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를 ON 해가지고 내부 스위치를 ON 해가지고 레일을 이제 연결시켜 주도록 ON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 설정 부분인데 오실로스코프는 채널 감도를 이제 2V 그 다음에 채널 1, 2, 3를 다 2V로 해서 한 칸당 디비전 한 칸당 2V 이렇게 해주고 직류 동조라고 하면 이제 요 DC로 커플링을 DC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파형을 부하 쪽에 이제 파형을 측정할 때는 이게 전압값이 100V씩 주기 때문에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압 부분은 저기 차동 프로브를 써서 차동 프로브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칸당 50V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전류 파형할 때는 우리가 전류 파형은 아이솔레이터의 전류 부분 이걸 써가지고 500mV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을 채널 1, 2, 3, 4를 다 4등분 해가지고 좀 한 화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시간축은 4ms 디비전. 그 다음에 뭐 트리거 소스는 채널 3이나 채널 4 요걸 해서 방아쇠 소스를 채널 1이나 채널 3이나 4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상승 엣지를 해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스요. 초보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이건 이제 온도나 습도 센서나 뭐 이런 값들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어 모드인데, 예를 들어서 기준값을 하나 정해줬다. 이 값을 여기를 만약에 5V를 정해줬다. 이게 온도다 그러면 뭐 이걸 뭐 50도씨를 잡았을 때 50도씨가 5V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상한 폭을 정해줍니다. 상한 폭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5V, 여기도 5V 이렇게 잡아주면 상한 폭이 10V가 되죠. 상한 폭을 10V로 잡아줬다. 그러면 일단 기준이 5V일 때 여기가 0V가 될 거고 여기가 10V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V일 때는 온도가 뭐 100도씨다. 그 다음에 0V일 때는 온도가 0도씨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0V보다 내려갈 때, 그러니까 0도씨보다 내려갈 때는 요게 이제 이 폭을 벗어나죠. 폭을 벗어났기 때문에 히터를 켜라. 그래서 온 신호를 주겠죠. 이 상태에서 온 신호를 줄 겁니다. 히터를 켜라. 이런 온 신호를 주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10V가 넘어가면 100도씨가 됐으니까 100도씨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히터를 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범위 안에 값이 있도록 온오프 해가지고 딱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스텝스 제어 초퍼 모드가 되겠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기준을 이런 삼각 펄스를 줄 겁니다. 삼각 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요건 나중에 좀 하기라고. 이제 기준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상하한 폭을 갖다가 상하한 폭을 0V를 줄 거예요. 0V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만약에 5V다 그러면 5V보다 낮으면 5V 이하면 ON이 되고, 5V 이상이면 폭이 0이니까 5V 이상이면 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5V가 딱 되도록 온 오프 이렇게 제어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하나의 비교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파형이 기준값에는 이게 여기 톱니파가 들어갈 거고, 기준값에는 그 다음에 실제 값으로는 정연파를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한 폭은 0V로 잡아서 기준값 그 톱니파보다 높으면 오프, 낮으면 온, 뭐 이런 식으로 되도록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톱니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연파가 이런 파형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보다 높을 때 여기 이 부분에서 오프가 될 거고, 여기 이 부분에서 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여기서 오프가 되고, 여기서 온 되고, 여기서 또 오프가 되고, 온 되고 해서 여기 오프 되고, 그 다음에 온 되고, 오프 되고, 온 되고, 오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파형이. 그래서 정연파에 맞춰져 가지고 정연파가
위로 올라갈 때라든지 이렇게 되면 폭이 넓어졌다가 내려올 때는 폭이 좁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요 폭이 아주 그 뭐랄까 빈번하게 폭이 변경되는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어 입력 부분에 들어가는 1번, 2번, 3번에 들어가는 것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런 결선을 하게 될 겁니다. 함수 발생기 여기서 함수 발생기 1번이 이게 톱니파를 발생을 시켜줘야 돼요. 톱니파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요 버튼 눌러가지고 톱니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1kHz 정도로 잡아줄 겁니다. 주파수. 예,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됐지? 제일 밑에 거 누르면 되겠네요. 제일 밑에 거. 제일 밑에 게 1kHz 부분이니까 제일 밑에 부분 눌러가지고 1kHz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갈 때 나가는 출력은 하나는 접지 부분 그라운드 부분을 요 2번에다 넣어주죠. 2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톱니파는 1번에다 넣어줍니다. 여기 톱니파 나간 출력은 1번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정연파 부분 정연파니까 1번인가요? 얘를 눌러서 정연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출력 신호는 3번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주파수는 이제 이걸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다이얼 가지고 위에 있는 게 주파수 밑에 있는 게 전압의 크기 위에 있는 요 주파수 조정할 때 얘를 가지고 주파수 조정할 수 있고 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오실로스코프 안에 삼각파를 조금 크게 잡고 정연파가 그 삼각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정도 크기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톱니파는 약 1.6kHz로 잡아주면 됩니다. 톱니파는 1.6kHz로 잡아주고 정연파는 1kHz 잡아주면 안 되겠네. 정연파는 우리가 60Hz 쓰죠. 정연파는 60Hz 주파수 이 정연파가 실제 우리가 그 출력으로 나가야 될 파형이기 때문에 상용 주파수 60Hz 잡아주고요. 네. 톱니파는 정연파를 잘게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주파수를 크게 해가지고 1.6kHz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이제 관찰할 건데 오실로스코프 파형 관찰은 채널 1에서 나가는 거 여기 부분 요 파형 부분을 여기 나가는 거 톱니파 여기를 채널 1으로 잡아서 여기 넣어주고 여기는 두 번째 거는 0V도 잡아줬나? 0V는 0V는 제가 볼 때 여기 없는 거 보니까 0V는 안 잡아주고요. 정연파 여기를 또 오실로스코프 2에 채널 3번에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채널 2도 잡아줬네요. 함수 발생기에서 0V 부분도 0V도 정확하게 0V 나오는지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잡았어요. 이렇게 3개 해가지고 파형을 한번 보면 채널 1이 요 삼각파 노란색 그 다음 채널 2는 여기 직선으로 나가 있는 부분 나올 거고 채널 3가 채널 2가 여기 나와 있네. 직선으로 여기 나와 있고 요 2번 된 요 0V 기준점이니까 여기가 0V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0V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채널 3가 지금 정연파 요거 여기 채널 3 이렇게 해서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형을 확인해 보고 실제 여기 우리가 풀브릿지 그 인버터이기 때문에 단상 인버터입니다. 단상 인버터 여기랑 여기가 도통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 오프되면 요렇게 흘러가죠. 요렇게 흘러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 다음에 반대로 거꾸로 되었다. 여기랑 여기가 도통이 되고 여기랑 여기가 차단이 됐다 그러면 요렇게 가가지고 이제 요렇게 올라가겠죠. 거꾸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1번, 1번하고 5번이 도통이 되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플러스 극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이 도통이 되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마이너스 극성의 출력이 나오겠죠. 이론 시간에 이제 풀 브릿지 인버터는 다 여러분 했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결선은 뒤에 부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은 아까 7번하고 몇 번이었죠? 7번하고 N번에서 전압은 100V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E1 AC 어디 갔나? 여기 교류 출력 있죠? 교류 출력은 교류 전압계 가지고 측정할 겁니다. 300V에 걸어서 측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단에 있는 전압 부분은 차동 프로브를 연결해서 차동 프로브 곱하기 50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전류 아이솔레이터 연결해서 1A, 1대1이죠. 1대1이니까 1A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조금 낮춰서 하도록 할게요. 전류를 그렇게 많이 안 흘릴 거니까 저항은 1200옴 하나만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L 값은 1.6켈리. 1.6켈리 쓰려면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쓰면은 밑에 걸 써야 되는데, (1.6켈리니까) 밑에 걸 좀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실로스콥 결선은 요 결선, 전력 부분 결선은 요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한 다음에 신호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관찰할 건데, 채널이 4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스위칭 제어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할 때는 1번, 2번 채널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톱니파를 1번, 채널 1번, 그 다음에 함수 발생기 있는 여기 스위칭 컨트롤 유닛 2번, 스위칭 컨트롤 유닛 2번이니까 여기가 그거죠. 함수 발생기 0V가 들어오는 거죠. 0V. 그 다음에 3번은 스위칭, 이거 아니구나. 스위칭 컨트롤 유닛이니까 요게 아니고, 얘랑 이 채널 2하고 채널 3는 뭘 보냐면 스위칭 컨트롤 유닛 2번하고 5번을 보기 때문에 그림이 앞에 그림이 없네. 그림이 어디 갔나? 그림이 좀 있으면 좋아. 스위칭 컨트롤 유닛이 없네. 그래야 되나? 저기 IGBT 초퍼 인버터 있죠? 거기 보시면은 옆에 여기 9핀짜리 선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번 있어요?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죠? 어느 게 1번이고? 1, 2, 3, 4, 5, 6. 1, 2, 3, 4, 5, 6 있는데 1번하고 5번을 볼 거예요. 1번하고 5번. 1번하고 5번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여기죠. 여기랑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니까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죠. 신호가 쌍으로 똑같은 신호가 나와야 되니까 똑같은 신호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연파도 파형을 봐야 되니까 정연파는 그 트리거 잡아줄 때 쓸 겁니다. 그래서 정연파를 채널 4에다 연결해주고, 자, 스위칭 신호 관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파워 모스 FET가 아니라 IGBT죠. IGBT에 게이트에 들어가는 신호 1번하고 5번에 들어가는 신호랑, 그 다음에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톱니파랑 정연파, 이렇게 해서 4개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선은 그대로 두고 이제 우리가 전압 전류 파형을 관찰할 부분만 조금 관찰하는 부분에서 오실로스코프의 결선할 게 조금 바뀌는데,
채널 1하고 채널 2, 채널 3가 좀 바뀌네요. 채널 4는 그대로 함수 발생기 정연파 이대로 그대로 두고 채널 1, 2, 3을 1번은 스위치 컨트롤 유닛 아까 여기 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을 보고 그 다음에 채널 2는 전압 네, 여기 차동 프로브 있죠. 차동 프로브 여기에 꽂아서 채널 2는 보고요. 채널 2. 그 다음에 채널 3는 여기 전류를 채널 3에서 보고요. 4번은 그대로 두시고 정연파 파형 그대로 보도록 이렇게 해서 두 개 하고 끝을 낼게요. 전압 전류 파형까지. 그래서 3번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결선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선은 여기 7번에서 IGBT 초퍼 인버터 그 여기 모듈에 있는 1번에다가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제 부하 쪽으로 가죠. 부하 쪽으로 가면서 전류계를 거치고 전류계가 아니라 그 아이솔레이터 전류 부분 거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L 부하로 갔다가 L 부하에서 R 부하로 가고 그 다음에 R 부하에서 다시 4번으로 옵니다. 4번으로 온 다음에 여기 안에 내부는 다 결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레일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스위치를 여기 덤핑 스위치 온 한 상태죠. 스위치를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레일이 다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선이 실제로 선이 들어가는 거는 교류 전압계하고 차동 프로브에도 연결해야 되니까 선이 10개가 들어가겠네요. 10개 선이 들어갑니다. 이거 보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이제 파형은 이제 이런 파형이 나올 건데 스위칭 제어 신호는 아까 나왔던 거 1번이 뭐였죠? 1번이 요걸 이제 먼저 봅니다. 요걸 보는데 1번이 톱니파 채널 1 톱니파를 보고 2번이 0V 그 다음에 3번이 정연파 보고 그 다음에 스위칭 제어 신호도 요것도 관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적어놨네. 채널 1은 스위칭 컨트롤 유닛 1번 2는 2번 그 다음에 3는 5번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채널 4는 함수 발생기 정연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씩 번갈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이건 왜 했냐면 1번하고 5번이 같은 거죠. 5번이 같은 신호고 2번하고 4번이 같은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채널 1하고 5번이 채널 3이죠. 채널 3하고 똑같은 신호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하고 채널 1하고 얘랑 반대죠.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온 됐을 때 오프 돼 있고 그거 확인할 수 있죠. 얘가 오프 돼 있을 때 얘가 온 돼 있죠. 거꾸로 돼 있는 거. 얘가 온 돼 있을 때 오프. 이렇게 요런 거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거.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렇게 결선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압 전류 파형은 여기는 정연파 우리 인가했던 정연파 파형이고 함수 발생기 그대로 두시고요. 채널 4는 그대로 두시고 요걸로 전압 보고 요게 전류고 여기 채널 2가 전압입니다. 전압 부분 보시면 교류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0V 기준점 여기가 0V예요. 그럼 이쪽이 이제 플러스에서 신호가 막 끊기고 뭐 온 오프가 여러 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또 내려오는 거 알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번은 안 할게요. 3번은 생략하고요. 일단 요거 결선해 가지고 요렇게 결선해서
파형을 먼저 봐야 되는데 결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까 이걸?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아니구나. 이거 보고 결선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고 일단 이거 보고 결선부터 먼저 하세요. 자, 조를 이렇게 두 조 합쳐야 되거든요. 합쳐가지고 실습 장비가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있는